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 오브 바디와 라쳇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쳇 소리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프리 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톱니가 있는 애들이 같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 거를 프리 휠이라고 해요. 이렇게 따로 빠지는 애들은 프리 오브 바디라고 합니다. 얘들이 바디가 되겠죠. 라쳇 시스템은 이 라쳇 렌치를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이 파울이고요. 얘네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요. 얘네들 깔깔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돌아가고 조이려면은 반대로 조이면 되겠죠. 반대로 조이려고 하면은 여기 턱에 톱니에 이 파울이 걸리면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은 무슨 자전거죠? 네, 요즘에 말이 많은 픽시 자전거가 되겠죠. 앞으로 돌리면은 앞으로 가고 뒤로 돌리면은 뒤로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호불호가 있는 라쳇 소리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울의 개수. 일반적으로 이 파울이라는 게 요거죠. 이 파울이라는 게 2개에서 6개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파울이 많을수록, 얘네들이 많을수록 촘촘한 라쳇 소리가 나고, 파울이 많은 만큼 걸리는 부분이 많겠죠. 톱니가 요 안쪽에서 얘네들이 많이 있으면은 촘촘한 소리가 나지만 저항이 조금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리턴 스프링의 장력,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리턴 스프링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철사 같은 게 하나가 동그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스프링인데, 이 스프링이 안쪽에 들어가서 누르면은 파울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 스프링의 장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힘이 더 크겠죠. 그러면 저 톱니를 때리는 소리도 커질 거예요. 단점으로는 얘네들이 세지니까 저항이 생기겠죠. 무조건 파울이 많다고 해가지고 좋을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독립적으로 판 스프링 같이 생긴 애들, 얘네들도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얘는 얘는 얘. 요 2가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저렴한 자전거에는 이렇게 파울이 2개가 들어가 있고, 얘네들이 안쪽에서 자 보시면은 저 홈이 빠지죠. 이거는 이제 시마노예요. 이렇게 하고 반대로 돌리면은 걸려가지고선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 구리스의 양과 구리스의 점도. 구리스의 점도 때문에 파울이 바디 쪽에 붙는 경우도 있었어요. 구리스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파울들이 붙어서 펼쳐지질 않겠죠. 펼쳐지지 않으면은 바퀴 쪽으로 동력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구리스가 많을수록 이 소리, 라쳇 소리가 좀 묵직해져요. 흡음 역할도 하는 거겠죠. 저항도 조금 생기겠죠. 자, 그리고 림의 소재와 높이. 알루림보다는 카본 휠 소리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소리가 스포크를 타고선 휠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허브만 돌렸을 때 소리랑 다르게 나죠.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완전히 디스크판으로 다 바퀴를 덮어버리는 철인차 같은 경우에는 돌리면은 웅 소리가 나요.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라쳇 소리가 작은 편이에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라쳇 소리가 이거 나는 건가 안 나는 건가, 그 정도로 소리가 많이 작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름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리턴 스프링의 강도도 굉장히 연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스프링의 강도, 얘네들도 똑같이 스프링이 가운데 이렇게 말려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눌렀을 때 좀 헐렁거리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얘네들이 아주 약해요. 스프링이 약하면은 튀어나오는 힘도 좀 약하겠죠. 그래서 라쳇 소리가 작아요. 그리고 시마노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디 자체가 카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을 문제가 있으면 통째로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열어 가지고 정비하는 거는 쉽진 않거든요. 전용 툴도 필요하고. 시마노 거를 분해해서 보게 되면은 이 파울이 밀리는 부분, 이 밀리는 부분이 스틸로 돼 있어요. 자석이 착착 붙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만큼 강도도 세겠죠. 얘네들은. 파울을 지지해주는 바디도 합금부터 알루미늄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을 합니다. 짝짝 붙죠. 네, 파울도 짝짝 붙고 얘네들도 짝짝 붙어요. 얘는 합금 같아요. 잘 안 붙어요. 파울 쪽은 붙는데 얘네들은 잘 안 붙어요. 파울로 가죠 지금 막. 그리고 얘는
그냥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두 번째로 보는 증상인데 라쳇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약간 갈리는 소리 같이. 자전거에서 소음이 날 부분은 많이 있는데 얘네들 찾기는 좀 힘들어요. 파울을 지지해 주는 부분 뒤쪽이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눌리니까 이 뒤쪽이 힘을 많이 받겠죠.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힘이 좋으신 분들은 얘네들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얘도 고장난 제품인데 강한 힘에 이 바디가 밀리는 거예요.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 파울이 닿는 이 뒤쪽 살짝 뒤에가 솟아 올라와 있죠. 여기랑 여기랑 자세히 보시면은 이 뒤쪽이 솟아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왜 솟아 올라왔을까요? 순간적으로 동력을 전달할 때 얘네들이 뒤쪽으로 힘이 착 뒤로 가겠죠. 뒤쪽으로 밀리면서 이 바디가 찌그러진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부분이 튀어나온 경우도 봤어요. 이 부분이 튀어나와서 허브 안쪽에 이 톱니에 갈린 경우도 봤어요. 힘이 엄청 세신 것 같아요. 이거는 여자분이 타셨는데 파워가 좀 좋으셔가지고선 밀려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솟아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파울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유격이 있죠. 이렇게 공간이 생겼어요. 얘네들이 뒤로 밀리면서 공간이 생기면은 동력이 전달이 됐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니까 소음이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스타라쳇 방식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라쳇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파울이 3개면은 이 3군데 포인트가 힘을 가장 많이 받겠죠. 이 부분에서 이 3개가 힘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스타라쳇을 보게 되면은 안쪽에 반지꼬리 같이 생긴 애 2개가 면이 다 닿아서 동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2개의 톱니가 밀착을 하죠. 이 면이 다 닿는 거예요.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고 멈추게 되면은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따다다닥 소리가 나죠. 이 옆쪽에 있는 홈도 허브 안쪽에 폭 하고선 들어가서 면과 측면의 틈이 없이 동력 전달이 균일하게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정비성도 전용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스페셜 그리스만 아니라 그러면은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전 스타라쳇 좋아합니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스프링의 장력에 따라서 소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스프링이 만약에 제가 잡아당겨 가지고선 얘네들을 짱짱하게 해놓으면 소리가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소리가 커진 만큼 저항도 생길 거예요. 이 라쳇 소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금속끼리 부닥치는 소리잖아요. 그게 촘촘하게 난다고 하면은 그만큼 저항이 더 많은 거고요. 무조건 라쳇 소리가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가 많이 들어가도 저항이 걸리고요. 그렇다고 파워를 적게 만들면은 동력 전달할 때 균일하지 않고 어렵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리허브 바디와 라쳇 소리, 라쳇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간단히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